top. Yeah, we got the news. 바쁜 일상 속에 정보를 주는 우리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야. 뉴스의 top. Yeah, we got the news. 세상 가장 뜨거운 이슈. 세상을 바꾸는 기술 IT 뉴스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1타 IT. 오늘은 IT 업계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인 인공지능 AI 시장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인공지능 개발 업체가 구글로 대표되는 검색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는 얘기가 나온 가운데 일각에선 인공지능 거품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는 인공지능의 미래,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인터넷 이용자들한테 검색은 네. 단어 또는 몇몇 문구 입력한 뒤에 관련 내용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인공지능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자체 검색 엔진을 발표한 게 이제 화제라고 합니다. 네. AI 검색,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 경험과 형식적으로 어떻게 좀 다른 게 있어요? 가장 큰 거는 결과물을 어떻게 주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네. 단어나 문장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네네. 검색 결과가 나오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거기서 나오는 검색 결과는 네. AI가 그때그때 그 검색 내용을 쓰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써놓은 거를 가져오는 걸까요? 보통 써놓은 걸 갖고 올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검색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예, 검색을 예. 쳤을 때 글의 제목하고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사람들이 눌러봤을 때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작성해 놓은 거를 보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이 바로 저한테 맞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뭐 낚시성 제목일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맞는 건지 틀리는지 보려면 여러 개를 눌러보고 사람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인공지능 기반 검색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질문하는 건 비슷해요. 우리가 단어로 얘기해도 되고 문장으로 이런 거 찾아줘라고 하는데 거기서 찾아주는 게 그때그때 인공지능이 정리를 해서 갖다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검색 결과가 파편적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눌러보는 방식이었죠. 치면 이제부터는 인공지능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얘가 저 대신에 검색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업그레이드 거니까. 됐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뭐 일종의 비서처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련 내용들 복잡한 걸 하나하나 클릭 안 하고 뭔가 한 페이지로 정리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거나 이런 형태니까 AI가 그때그때 내용을 갖고 써준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픈 AI 측에서 개발했다는 검색 엔진 서치 GPT가 핵심 기술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거는요 좀 이렇게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 볼 때를 비교하면 좋습니다. 네. 기존의 챗GPT한테 뭔가 질문을 한다는 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야 너네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내일 내가 쪽지 시험 볼 거야. 이래가지고 내일 시험을 본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제 벼락치기를 준비하죠. 그래서 수많은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뭔가 질문을 줬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 페이지 정도 서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갖고 그대로 막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내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 걸 섞어서 쓰는 거니까. 근데 너무 못 쓰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아이고 너네 너무 공부를 안 했다. 야, 지금부터 내가 10분 동안 오픈북 찬스를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교과서를 보겠죠. 그럼 네. 보다가 찾아서 맞는 내용이네 그럼 그걸 보고 쓰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쓰더라도 정답이 이제 정답의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챗GPT는 본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챗GPT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뭔가를 네. 쓰라고 하면 그 내용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일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서치 GPT라는 건 뭔가 인공지능이 쓰기 전에 쉽게 말하면 인터넷 검색 찬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AI가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그 내용들을 본 다음에 오픈북 한 다음에 네, 정리를 예, 해서 예. 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챗GPT의 답변보다는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 네.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얘가 어떤 내용을 보고 왔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답변을 실은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고 온 거야 라고 하면 뭘 할 수 있느냐, 이 대답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를 사람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정 사이트 들어가서 얘가 정말 이 내용대로 정리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되면은 그 사이트가 내가 생각하기에 공신력 있는 사이트인데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하는 거니까 이제 기존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내용들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오픈 AI는 인공지능 활용한 음성 인식 검색 엔진도 개발 중이라는 이제 소식이 네. 들려옵니다. 언뜻 떠오르는 게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온 대화형 컴퓨터 할입니다. 네. 자, 음성 인식 검색 엔진 어떻게 활용하게 되나요? 제가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직접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아직 이제 말씀드렸던 이 GPT-4 5 버전이 지금 몇 명에게 알파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 버전이더라도 충분히 이런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아이,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제가 챗GPT한테 일단 음성으로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음성 대화 버튼을 누르고, 예, 얘가 연결이 잘 돼야 될 텐데. 안녕, 반갑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 띡 소리가 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너 KBS 1라디오에서 하는 뉴스레터 K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IT 전문가로서 뉴스레터 K에 나간다면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하면 좋을지 2가지만 좀 요약해서 알려줘 부탁해. 아, 이게 좋은 내용으로 나와야 되는데. 라고 지금 시켰습니다. 좀 긴장되네. 네, 그죠. 예. 그럼 얘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뉴스레터 K는 KBS 1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시사와 뉴스 관련 내용을 다룹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5분에 방송되며 김용준 기자가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아, 이 잘못했네. 프로그램은 주로 국내외 주요 뉴스, 사회 이슈, 경제 동향 등을 다루며 청취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전문가로서 뉴스레터 K에 출연한다면 다음 2가지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1. AI와 스마트 기술의 발전. AI와 관련된 최신 기술 트렌드, 스마트 시티 및 스마트 홈 등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미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네, 들어보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니, 왜 다 좋은데 진행자가 다르네. 그러니까요. 전임자인데. 왜 전임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게 여기 예. 보면은 예. 뉴스를 어떤 거를 얘가 인터넷에서 검색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봤더니 그 원인은 우리 알아야 되겠어요. 네, 그 이유가 얘가 인터넷 포털에서 본 게 아니라 KBS 뉴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옛날 내용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잘못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하튼. 지금 정확한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대화는 이렇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이게 전 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버전에서 이렇게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얘가 말을 하는 동안에 제가 말을 끊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얘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동안에 우리가 보통 사람은 얘가 만약에 잘못 얘기했으면 야, 너 잘못 얘기해서 빨리 다른 걸로 바꿔 이럴 수 있잖아요. 아직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GPT-4 알파 버전이 지금 미국에서 한두 명씩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예.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 AI가 얘기하는 동안에 야, 이거 다시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얘가 중간에 말을 한다든지. 아, 그래요? 네, 이런 기능들까지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 검색 엔진 빙에 AI를 도입했고 구글의 경우도 제미나이로 불리는 AI 적용한 검색 결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들의 경우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한 부정확한 답변 문제가 이제 불거졌어요. 네. 서치 GPT는 빙 또는 제미나이와 좀 차별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시연을 통해서 봤지만 잘못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런 엔진들이요 오픈북을 하는데 인터넷 검색 찬스를 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인터넷 검색 찬스를 아무 키워드나 가져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빙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에 뭔가 예를 들면 뉴스레터 K를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나오는 것들 중에 얘가 아무거나 가져오다 보니까 맞는 게 틀리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구글도 비슷하게 검색 결과에서도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구글 검색을 했을 때도 맞는 내용이 나오고 틀리는 내용이 섞여서 나오잖아요.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가져오니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치 GPT는 어떤 면에서의 차이를 지금 사람들이 제일 기대하냐면 이 답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이 검색 엔진에 있는 걸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언론사들이나 인터넷상에서 믿을 수 있는 신뢰 있는 사이트들과 제휴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주요 뉴스 미디어와 맺은 데이터에서 먼저 답을 뽑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혹은 출판사 이런 곳들과 계속 제휴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를 거기서 먼저 뽑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제휴들이 지금 서치 GPT라고 하는 버전이 나왔을 때 기존에 있던 거랑 좀 차별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 사실상 구글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련 업계에서 서치 GPT에 주목한 이유는 이른바 매기 효과 가능성 때문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검색하면 구글 하나 떠올리는 게 거의 뭐 10년도 넘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뭐 구글을 이길 자가 없다. 뭐 이런 식이니까 모든 이제 검색이 구글로 가는데 매기 효과라는 건 결국에는 시장에 새로운 게 하나 풀렸을 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물고기들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생존하려고 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오픈 AI는 처음부터 구글을 노리고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글 검색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것을 테스트할 때 이제 샘 알트만의 오픈 AI, 그러니까 CEO죠. 이 챗GPT 만든 CEO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써봤더니 자신들 거 서치 GPT를 테스트로 써봤더니 기존의 검색을 훨씬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걸 발견을 했다. 기존의 검색이라면 구글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이 구식 검색 방식보다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실제 자기가 얼마나 빨리 적응했는지에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 시장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제 이런 말씀드린 서치 GPT 말고도 이 AI를 기반으로 검색 엔진을 만들려고 하는 퍼플렉시티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네. 그런 서비스들 역시도 이제 같이 주목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구글 방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AI가 정리해주는 검색들이 진짜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 분야 발전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이 분야에 투자된 금액이 450조 원이다. 이런 뭐 추정도 나오고 있어요.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된 거겠지만 지나치게 과열됐다 이런 지적도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린 오픈 AI를 보고 좀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픈 AI가 챗GPT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받은 금액이 무려 15조가 넘습니다. 네. 근데 15조가 넘는데 지금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지금처럼 만약에 오픈 AI가 돈을 쓰고 매출이 쓴 거에 대해서만큼 안 나온다. 그럼 앞으로 12개월 안에 지금 말한 15조 다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쓰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올해만 오픈 AI가 최대 6조 9,200억, 그러니까 거의 7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매출도 상당히 높거든요. 오픈 AI가 올해만 4조 8,500억에서 6조 정도의 매출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운영비 자체가 하루에만 최대 9억 7천만 원이 든대요. 하루에 10억씩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거의 때 R&D라 이거죠. 그게? 그렇죠. 근데 예.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아무리 R&D라고 그래도 하루에 10억이면 생각해보면 한 달이면은 그게 얼마입니까? 300억이잖아요. 그럼 300억씩 이제 돈을 이제 정말로 불태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매출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서치 GPT를 빨리 하는 이유도 솔직히 네. 말하면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픈 AI의 챗 GPT를 22달러씩 유료로 쓰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금액이 감당이 안 되니까 마치 구글이 검색 엔진에 광고를 많이 붙여서 돈을 벌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빨리 해야지만 오픈 AI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서치 GPT 같은 시장을 계속 늘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건데 실제 시장 동향에 민감한 미국 월스트리트 투자 분석 기업들 사이에선 AI 기술을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른바 AI 거품론을 둘러싼 논쟁이 좀 본격화하는 양상인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 AI 관련 투자 분석 보고서라 그럴까요? 네네네.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 실제 그 투자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거의 다 이제 AI 적신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번에도 구글이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작년에 있었던 평가들을 할 때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떤 이제 투자자들이 뭘 물어봤냐면 네.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쉽게 말해서 언제 수익 나냐, 제대로 언제 수익 나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네. 실제 지금 세카이어 캐피털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의 이제 연간 투자 금액이 대충 지금 하는 걸로 봤을 때 한 해에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와, 6천억 달러. 네, 그 정도 매출이 나와야 예. 손익분기점 맞출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리 후하게 잡아도 1,000억 달러 못 미친다. 그럼 손해가 5천억 달러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언제까지 이걸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어디까지 투자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른바 거품론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한쪽에서는 어떤 IT 기술이든
버블이 껴서 사람들에게 많은 R&D가 있고 그 다음에 옥석가리가 됐을 때부터 진짜다. 우리가 뭐 닷컴 버블도 그랬고 모바일 버블도 그랬고 그런 것처럼 AI도 지금은 버블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향세고 조금 더 지나면 그 중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혹은 그 안에서 이제 꼬꾸러지는 네. 이런 회사들이 좀 생기고 그리고 나면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확실히 버블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소장님 버블 얘기하셨는데 그 거품론 기저에 깔린 우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식에 대한 불신 네. 아닐까 싶어요. 인공지능은 누군가가 설계한 대로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데 이 데이터가 불법일 경우에 네. 그 결과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죠. 결과물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첫 네. 번째로 저작권상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뭐냐면 네. 글자를 조금 몇 문장만 넣어도 꽤 그럴듯한 영상을 막 20초, 30초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중에서 런웨이의 젠3라고 하는 서비스가 최근에 엄청나게 영상을 잘 만들어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그거를 학습한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만들려면 네. 수많은 영상 데이터를 갖고 공부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뭘 했느냐 유튜브에서 저작권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그 불법 영상들을 다 이제 수집을 이제 불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근데 거기에 어느 것들도 있냐면 국내 엔터사들 채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JYP나 SM이나 YG 심지어 그 리스트에 KBS도 들어갑니다. 아, KBS, MBC, TVN 드라마 채널 이런 데 있는 영상들을 이 미국에 있는 이제 말씀드린 런웨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불법으로 크롤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식적인 방법으로 하면 당연히 유튜브에 모니터링 걸리니까 그걸 프로그래밍을 해서 실제 유튜브에서 체크 못하게 했는데 그걸 수집한 리스트가 이번에 그 어떤 뭐 내부자의 폭로에 의해서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럼 저작권 어떻게 되는 거냐 문제가 많은데 아직까지 소송까지 가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실제 소송을 받으려면 예를 들면 KBS가 이제 런웨이에 소송을 걸려면 네. 우리가 너네가 학습된 걸로 이런 피해를 봤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장 소송은 어렵지만 사람들이 야 얘네 불법으로 수집한 회사야라고 하는 낙인이 이제 찍혔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고 이슈들도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인공지능이 만든 데이터들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걸 AI가 다시 학습할 텐데 이게 반복되면 어떤 치명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인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작은 거짓말이 예. 큰 거짓말을 낳는다. 그것도 뭐 붕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 아까도 보면 뉴스레터 K 진행자를 잘못 얘기했잖아요. 아, 나 너무 가슴 아파. 그렇죠. 근데 그 잘못 얘기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학습을 계속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잘못된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덮고 할 거잖아요. 마치 사기가 커지듯이 네.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줘가지고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데이터량이 모자르다고 인공지능한테 야, 너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이렇게 해봐. 그래서 10개의 답변을 했어요. 근데 네. 그 10개의 답변 중에 예를 들어 잘못된 게 두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답변 10개를 갖고 또 다른 답변 10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 이 거짓말이나 잘못된 비율들이 높아지니까 결국에는 본인도 그러니까 AI 본인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말하는 게 어떤 얘기인지 몰라서 본인이 헷갈리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른바 뭐 리플리 증후군 이렇게 할 때 본인이 이제 진짜 어느 상황에 있는지 모르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돼서 일종의 데이터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네이처지에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질문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시켰더니 전혀 상관없는 언어도 막 얘기하고 이상한 말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늘리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걱정도 이번에 같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엔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상에서 새로운 챌린지가 이제 유행이라고 합니다. 네.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지능이 창조했다는 라벨을 붙이는 건데 주로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네.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하는 세계가 엄연히 있다. 이거 알리기 위한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네. Created with human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었음 이런 도장을 찍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글자만 넣어도 영상도 나오고 막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게 이제 누군가를 흉내냈거나 아니면 아까 좀 잘못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특히나 이제 창의적인 어떤 영상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네. 아무리 AI가 해도 내 느낌은 못 따라한다. 단 그 도장을 붙이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혹시나 내 데이터가 또 학습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인간만의 고유성을 갖는 영상이나 컨텐츠가 네.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크리에이터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좀 연대를 보여주는 뭐 이런 움직임이라고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때 IT 업계에서 유행했던 흐름 가운데 하나로 메타버스가 있었습니다. 네. 조만간 가상현실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구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견했었고 뭐 마크 저커버그 같은 분도 이제 뛰어들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쑥 들어갔어요. 지금 메타버스 얘기하지 않는 이유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완성되지 않고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기술을 억지로 끌고 왔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변화라는 게 보통 시대의 변화랑 세대의 변화라고 하는 큰 두 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기술 같은 경우는 기술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완성된 기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갑자기 그 기술을 원했죠. 코로나라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 비대면이란 기술을 억지로 땡겨오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대중들에게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무용론까지 나온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 최근에는요. 오히려 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업에서 아주 탄탄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커버그랑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 젠슨 왕이요. 어떤 행사에서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거 이제 토론도 최근에 한 이틀 전인가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오히려 기술이 단단해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이 기술을 빨리 땡겨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챗GPT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성형 AI 기술이 계속 성숙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픈 AI가 챗GPT라는 녀석을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냈습니다라고 광고한 게 아니라요. 네네. 연구하는 컨퍼런스 같은 데서 테스트로 써보세요 하고 원래 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 갑자기 뜨겁게 열광을 받으니까 나머지 기업들도 저걸 냈는데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도 뒤처지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내고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과열은 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부작용도 있고 막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은 조금 더 메타버스보다 우리가 쓸만한 기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 이 역시도 먼저 땡겨온 거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의 거품이나 부작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